탈모 치료에 대한 새로운 생각, 나용필TV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두피에 흔하게 발생하는 습진 중 하나인 지루성 피부염이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일반인들 중에 1에서 3% 정도 환자분이 경험하실 정도로 아주 흔한 습진의 하나로 두피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가슴, 귀 주변 등 다양한 피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연령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그리고 노년기 등 어느 연령층이나 발생이 가능하지만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 청소년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과로한 후에 호르몬 변화로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 성인기에 그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증상으로는 가벼운 비듬에서부터 두피 가려움증, 홍반, 뾰루지, 딱지, 두피 통증, 열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진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피에 가벼운 비듬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흔해서 일반인 중 70에서 80%는 두피에 비듬이 발생한 것을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이 지루성 피부염은 두피에 잘 발생하기 때문에 탈모를 일으키진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한 지루성 피부염은 탈모와 별 연관성이 없지만 그 염증 정도가 심한 경우는 일시적으로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 두피에 흉터가 발생하면서 영구적인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두피 모형인데요. 검은색으로 삐쭉삐쭉 자라는 구조물이 머리카락이고 그 구조물 밑으로 기다랗고 뭉뚱한 구조물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모근입니다. 두피에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은 통상적으로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와 그 바로 아랫부분인 진피 상부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로 모근이 위치하고 있는 하부 진피와 지방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루성 피부염 자체는 탈모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루성 피부염이 염증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두피에 큰 뾰루지, 종기, 모낭염 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염증이 진피 중간이나 하부까지 전파가 가능하여 모낭에 줄기세포가 있는 하부 진피까지 영향을 미쳐서 모근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근 주변에 흉터성 변화가 발생하여 머리카락이 영구적으로 소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루성 피부염의 심한 형태인 성면 모양 비강진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심한 딱지나 매우 두꺼운 각질이 두피에 발생할 수 있고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흉터성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성면 모양 비강진은 일반적인 지루성 피부염에서 보이는 각질보다 심한 형태의 두꺼운 각질이 많이 형성되고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머리카락이 함께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영구적인 탈모가 발생하지 않고 잘 회복이 되지만 방치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염증이 지속되면 2차성 흉터성 탈모가 발생하여 영구적으로 머리카락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두피에 발생하는 흔한 습진 중 하나인 지루성 피부염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경한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 탈모를 일으키진 않지만 심한 뾰루지와 모낭염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발생하는 경우 그 부위에 흉터성 변화가 생기면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고 아주 심한 형태인 성면 모양 비강진의 경우 2차적인 세균 감염으로 흉터성 탈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루성 피부염 증세가 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치료 방법으로는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약용 샴푸 사용만으로 호전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바르는 약이나 드시는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므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지루성 피부염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선생님과 치료를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탈모 치료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나용필TV였습니다.